페이지 160페이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일단 소 단원명은 뭐예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이거를 이제 중력과 and 물체 운동 이렇게 쓸게요. 오늘 나갈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나갈 내용이 힘에 대한 내용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가야 된다.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 교재 내용들이 160페이지서부터 뭐 한 장짜리네. 160, 161페이지 그 다음에 뭐 완자쌤, 비법 강의 162, 163페이지 164페이지 내용 자체는 교재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구성은 그렇고 내 맘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워왔던 기본적인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살릴 겁니다. 운동, 물체의 운동. 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술이란 얘기는 기술 과정의 그 기술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술이란 얘기는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지.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뭐가 조사가 돼야 될까? 일단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물체가 움직여가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관찰을 해야 될 거겠지? 그러면 관찰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뭘 측정해야 돼? 변화를 관찰하려면 일단 시간을 측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가 여기서 저기로 위치가 변했는지 위치도 뭐 해야 되겠니?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본 상황들이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시간. 다른 하나가 위치 변화. 위치.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은 단위가 뭐예요? 시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뭐 초, 분, 시간, 년, 월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뭐다? 초라는 단위를 쓰고요. 세컨드. 그지? 그 다음에 위치. 위치의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등이 있겠지만 우리는 위치의 단위를 뭘로 쓸 것이다? 미터를 쓸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위치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동한 거리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게 일단 시간과 위치를 가지고 뭘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 속력. 그죠? 속력 공식은 아시고 계시죠?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 쓴 단위 그대로 쓰면 돼. 이동 거리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그지? 나누기.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요? 세컨드. 따라서 속력의 단위는 그 자체가 단위가 됩니다.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속력의 단위는 미터를 세컨드로 나눈 단위. 그래서 어떻게 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속력의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160페이지야. 160.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니라고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또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A라는 물체가 속력이 5m/s예요. 이게 뭔데?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얘의 뜻이 뭔지를 서술할 수 있니?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니?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속력이 5m/s예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 물체는 매 1초마다 몇 미터씩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다. 5m씩 이동해 갈 수 있는 빠르기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해되시야?
그러면 1초마다 5m 갈 수 있는 빠르기란 얘기는 0.1초 동안에는 몇 미터 간다는 얘기야. 0.5m 가겠지. 그 정도 빠르기면. 그 뜻이에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라는 개념도 있어. 자, 봐봐봐.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있는데 속도는 뭐냐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뭔지 알겠는데 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이야. 자, 철수가 요 지점에 있다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 그리고 이렇게 갔다고 치자. 길이 이렇게 직각으로 생긴 길이었다고 치자. 사거리. 아시겠죠? 철수가 요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수직 방향으로 여기까지 갔어. 알겠지? 근데 철수가 이동한 거리가 요 거리가 4m.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3m 라고 하고요. 지금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철수가 이 전체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를 A점이라고 할 거고 이걸 B점이라고 할게요. A점서부터 전체 B점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이 10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내가 질문했어. 철수가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인데 몇 초 걸렸니? 10초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동거리는 몇 미터니?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7미터예요. 이동거리는 여기서 물어보면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속도를 계산할 때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위는 도대체 뭐냐? 변위라는 개념. 변위는 줄임말이에요. 위치 변화. 이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해. 또는 변한 위치. 앞뒤로 뭐 말 달리 하면 되겠지. 변한 위치. 물체의 변한 위치. 이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철수의 실제 궤적은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동을 했지만 위치 변화를 물어봤어. 위치 변화. 그러면 철수는 A점에 있다가 B점으로 위치를 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철수의 변이는 요게 철수의 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암산하면 되지? 4m, 3m면 여기 몇 미터가 돼? 5m가 된단 말이야. 철수의 변이는 물어보면 중간 과정 다 모르겠어. 변이는 위치가 A점에서 B점으로 위치 변화가 생겼어요. 요 거리를 변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수의 변이는 5m, 걸린 시간은 10초. 따라서 속도는 철수의 속도는 얼마니? 그러면 0.5 m/s. 얘가 철수의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똑같은 일을 벌렸는데 철수의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얼마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뭐라고?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그러면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라고? 7m. 걸린 시간은 10초. 그래서 속력은 얼마예요? 0.7 m/s. 얘가 속력이랍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속력을 물어보느냐 속도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그러면 왜 속력이라는 개념 말고 속도라는 개념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일을 벌렸는데 왜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속력이라는 개념에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속력에서 얘기하는 0.7m/s라고 하는 이 정보는 우리한테 뭘 주냐면 철수가 1초 동안에 0.7m씩 이동하는 빠르기로 갔다라는 정보만 줘.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인데 이 변이라는 개념이 위치 변화라 그랬잖아. 이게 이 변이라는 개념하고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다르냐면 살짝 뭐가 다르냐면 변이에는 물체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 방향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동거리하고 다른 거야.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변이는 A점에서 B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위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변이 방향까지 표시해 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변이의 개념에는 방향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한 어쨌든 위치 변화, 거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값이 바로 뭐예요? 변이야. 근데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에 대한 정보만 있어. 방향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거거든. 앞으로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온 학생들한테 이런 개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원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생소한 단어를 쓸게. 알겠지? 수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스칼라, 벡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칼라가 뭐냐면 어떤 값이, 우리 어떤 개념이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값들을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는 크기라는 정보와 함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개념 값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가 되나? 좀 봐봐. 과학에서 다루는 게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이제 개념의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유도해 볼게요. 유도시켜 볼게. 물체의 질량. 사과가 1kg짜리 사과가 있어요. 코끼리의 질량이, 코끼리 너무 크다. 자동차의 질량이 2000kg짜리 질량.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기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지? 10이냐, 20이냐, 30kg이냐 크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개념은 벡터량이냐 스칼라량이냐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질량은 무슨 양에 해당된다? 스칼라량에 해당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온도는 어때? 온도. 너 체온 오늘 몇 도였어? 지금 학원 나올 때 측정할 때 한 36도였는데요. 어제는 몇 도였는데, 어제는 좀 아파가지고 한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도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방향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누구한테 온도를 물어보든지 간에 너 오늘 체온이 얼마야? 저 동쪽 방향 36도씨예요.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도 무슨 개념이야? 스칼라량. 알겠니? 속력? 스칼라량. 속도? 벡터량. 이동거리? 방향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량.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변한 위치잖아. A에서 B로 변했냐, B에서 A로 변했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철수가 이렇게 갔냐, 아니면 반대로 B에서 A로 왔냐, 이동거리는 둘 다 어때? 이동거리는 둘 다 같아. 7m 간 거야. 4m, 3m, 3m, 4m. 둘 다 7m 간 거야. 근데 변이는 같냐? 변이는 달라. 이렇게 갔을 때 A에서 B 방향 5m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변이는 만약에 B에서 A로 왔다. 그러면 B에서 A 방향으로 5m의 변이가 발생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변이의 개념이에요. 변이의 개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는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그 물체가 위치 변화가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가 생겼는지, B에서 A 방향으로 위치 변화가 생겼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속력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가속도? 가속도.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가속도는 뭐냐? 개념이 이거예요.
초당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1초당 속도 변화. 속력이나 속도의 개념은 뭐였어? 초당 이동거리 또는 초당 변이를 속력 또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크게 그러면 일단 1초당 속도 변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진 않지만 이렇게는 이해를 해두자. 가속도라는 뭔 뜻이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발생됐을 때를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가속도가 있다. 이해되니?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겠지. 크게 세 가지다. 자, 요거까지 고려해도 됩니다. 속도의 변화에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속도가 점점 뭐해지는 경우가 변화가 되는 거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반대로 변화라고 하는 거니까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뭐해지는 경우가 있어. 느려지는 경우도 변화가 되겠지. 빨라져도 변하고 느려져도 변화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는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가 있어. 속도 변화가 뭐니? 빨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있어. 속도의 변화는 뭐도 변화가 생긴 걸까? 정지는 변화가 없잖아. 정지, 만약에 물체가 정지해 있어. 속도가 얼마 있어? 빵이었단 말이야. 계속 정지해 있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속도 측정해도 그대로 빵이잖아.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 자체는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가속도가 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점점 빨라지든가 점점 느려지든가 말고 또 경우의 수가 또 뭐가 있어? 어? 자, 방향이 바뀌었고, 방향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 그지? 속력의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라 그랬어. 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속력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라고. 그런데 지금 설명한 이 속도의 개념에는 속도라고 하는 게 크기와 뭘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다고? 방향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속력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에는 빠르기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게 속도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 두 경우는 빠르기의 변화를 언급한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 더 경우가 뭐야?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변화도 속도 변화야. 운동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싹 다 가속도야. 알겠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가속도는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가속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속력 계산, 속도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봤다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어떻게 하느냐? 얘 계산은 정의에서 나왔어요. 초당 속도 변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계산은요. 전체 속도 변화 값을 나누면 돼. 1초당이라고 했을 때 얘가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 당! 그러면 그 값이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도 변화를 그 변화가 일어난 시간으로 나눈 이걸 계산하는 걸 우린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림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진짜 알겠어? 예제를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세요. 헷갈려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다 이런 얘기예요. A라는 물체가 있어.
알겠지? 그냥 설명 들으세요. 처음에 내가 얘를 딱 봤어. 봤더니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고 있는 놈을 봤을 수도 있어. 운동하고 있는 놈을 봤을 수도 있겠지. 그 중에서 내가 운동하는 놈을 봤다고 칠 거예요. A라는 물체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얘가 얼마의 빠르기로 운동 중이었냐면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봤어. 자전거라고 치자. 준석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걸 내가 준석이네 하면서 봤어. 그때 스피드건으로 체크를 했더니 우연찮게 스피드건이 있었어. 속도 체크는 쫙 됐더니만 2m/s였어. 아시겠죠? 그렇게 계속 지켜봤어. 그러더니만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점점 빨라져가지고 A라는 물체가 처음 봤을 때에 비해서 2초 후에 다시 스피드건으로 찍었더니만 그때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8m/s의 속도가 체크가 됐다고 치자. 중간에 계속 빨라졌다고 쳐요. 아시겠죠? 그러면 A라는 똑같은 물체를 처음 봤을 때의 속도는 2m/s였는데 2초 후의 속도는 8m/s가 됐대. 일단 빨라진 거지. 이때를 우리는 무슨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때 그러면 준석의 가속도는 얼마냐?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가속도 속도가 2m/s였는데 8m/s로 속도의 변화가 생겼지. 변화 값은 얼마야? 6m/s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를 계산할 때는 항상 낮은 값에서 처음 값을 뭐 하면 되겠니? 빼면 그게 변화예요. 그지? 그래서 속도 변화는 6m/s의 속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몇 초 만에 일어났다? 2초 만에 일어났다. 2초로 다시 나눠.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 그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가속도 값이라고.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3.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하면 돼. m/s를 세컨드로 나누래. 이게 단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크게 써줘. m/s를 다시 크게 세컨드로 나누래. 그러면 이 단위가 뭐가 돼? m/s 제곱이 돼. 이해되셨어요?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은 알잖아. 그지? 얘 단위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m/s 제곱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 얘가 가속도의 단위야. 알겠니? 가속도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가속도의 단위는 그래서 속도의 단위가 m/s였고요.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였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가 m/s 제곱이 나오게 된다. 이게 가속도의 단위야. 그러면 의미를 파악을 하자. 3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니?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니? 설명해야 돼. 끊임없이 가속도 값이 주어졌을 때 이게 뭔 의미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 3m/s 제곱 무슨 뜻이냐? 이 뜻은 1초마다 그러면 이제 초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 초 하나 없애버리면 3m/s가 남겠지? 1초마다 했을 때 이미 초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1초마다 3m/s씩 이건 속도지. 가속도가 아니라 이건 속도예요. 씩 뭐해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라는 뜻이 3m/s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처음 봤을 때 2m/s였어. 1초 후에 얘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 얘에 비해서 속도가 3m/s 빨라져가지고 1초 후에 봤을 때 얘 속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 5m/s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1초가 지났어. 그래서 2초가 됐어. 그럼 1초 또 지났더니만 또 이 속도에서 얼마의 속도가 빨라졌어? 3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8이 됐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이 뜻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혼동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설명 못한다는 얘기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뭔 말이냐? 다시 한번 봐봐. 어떤 물체의 속도가 5m/s예요. 무슨 뜻이니? 설명해. 뭔 뜻이야?
초당 5m씩 간다 라는 뜻이야. 얘 뜻은 1초당, 그러면 초 하나 없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분모 얼마씩 간다? 5m씩 이동한다, 이런 뜻이 5m/s예요. 그러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야? 1초마다 2m/s, 이거는 속도지. 씩 속도가 뭐 되고 있다? 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봐, 시간 지나서 물어보잖아. 거의 80%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 1초에 2m 가요 라고 대답해. 1초에 2m 가요는 속도가 2m/s라는 뜻이지, 이게 1초에 2m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2m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빠른 그 빠르기, 속도라고 하는 그 빠른 정도가 2m/s씩 빨라진다는 뜻이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지? 2m 1초에 가는 거와 속도가 2m/s씩 빨라진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좀 이따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가속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니? 응?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가속도, 많이 이용되는 가속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중력가속도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 중력가속도, 의미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란 뜻이에요. 중력가속도 값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9.8, 단위는 오늘 배웠던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이야. 이게 중력가속도의 값이야. 9.8 m/s 제곱. 알겠니?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얘 뜻을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9.8 m/s 제곱이 무슨 뜻이에요? 1초당 속도가 9.8 m/s씩 뭐 된다? 빨라진다. 이게 중력가속도의 뜻이야. 아시겠어요? 초당 9.8 m/s씩 속도가 빨라지는 걸 중력가속도 9.8 m/s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본질적인 질문 좀 해보자.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운동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분류는 딱 두 가지뿐이 없겠지. 운동에,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분류를 두 가지로 하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변하는 운동과 변하지 않는 운동, 안 변하는 운동,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 그 중에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을 거고 속도의 변화가 없는 운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좀 전에 얘기를 했지.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얘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 등속도 운동, 또는 아예 처음부터 뭐에 있는 운동? 정지에 있는 운동. 얘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은 방법이, 이게 그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뿐이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지에 있든가,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뿐이 없겠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운동은 두 가지예요. 정지에 있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지에 있든가, 아니면 등속 무슨 운동을 하든가, 직선 운동을 하든가.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그냥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등속도 운동. 운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변하는 운동, 변하지 않는 운동. 가속도 운동, 가속도 아닌 운동.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본질은 뭐 때문일까? 다시 얘기해서 나의 질문은
뭐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는 변하게 될 것인가? 그 원인이 있으면 변할 거고 그 원인이 물체에 작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속도의 변화를 주는 원인이 뭐야? 힘이. 그게 힘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힘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야. 힘이란 뭐냐? 힘이란 힘의 정의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든가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해서 종이학을 만든다고 쳐봐. 색종이를 접어서. 뭐 노려본다고 해서 색종이 야 종이학 대라 종이학 대라 노려본다고 해서 얘가 지가 알아서 종이학이 돼? 아니잖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색종이에다가 뭘 가한다는 얘기야. 힘을 줘야지만 종이가 접히지. 모양 변화가 생길 때 그래 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모양 변화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뭐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야? 운동 상태 변화. 다시 그래서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힘을 받은 물체는 뭐가 변할 수 있다?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속도야, 속도.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운동 방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빠르기는 다른 말로 속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빠르기 그 값 자체는 속력. 운동 방향까지 포함된 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는 결국은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힘받은 물체는 뭐가 변한다게 된다? 속도가 변한다. 그리고 그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런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가속도 운동, 변화하는 운동이 딱 나왔다. 아하! 뭐 받았다? 힘 받았다. 이게 튀어나와요. 거꾸로 물체가 힘받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속도가 변해야 된다. 가속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힘, 기본 상식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의 종류가 뭐가 있어? 중력 있고, 그치? 대표적으로 중력 있고 또, 인력은 힘의 종류라지, 그치? 당기는 힘을 우린 인력이라고 하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래? 청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힘의 여러 가지 힘 종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또 무슨力있냐? 마찰력? 그래. 써보자.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고 또 뭐? 압력. 압력은 힘의 종류라기보다는 1제곱미터라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압력이라고 하고 그거는 힘하고는 또 이제 다른 개념이 추가가 된 거잖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이런 힘이 있고요. 또 뭐가 있니? 부력? 오케이. 자기력 있지.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 자기력. 전기에 힘이 있죠. 전기끼리 밀고 당기는 힘 이런 힘들이 있다고. 이런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어. 아시겠죠? 힘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힘들이 어쨌든 뭘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뭔 힘이 됐든 간에 힘이 물체에 작용을 한다면 물체 운동에는 변화가 생겨야 된다. 알겠어요? 그게 중력이 작용했든 탄성력이 작용했든 전기력이 작용했든 뭐가 됐든 간에 물체에 여기에 언급된 힘 어떤 힘이라도 작용을 하게 된다면 가속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일단 중력의 뜻은 뭔지 아세요? 개념? 중력이 뭐니? 질량을 가진 두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중력은 얘 때문에 발생해요.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당긴대. 알겠니? 여러분 질량 있죠? 나 질량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근데 중력이라는 힘은 매우 뭐해? 약해. 그래서 너의 질량, 나의 질량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은 거의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질량 덩어리와 나의 질량 사이에는 지구의 질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게 지구 중력이라는 개념이야. 내가 달에 가면 달의 중력이 있겠지. 달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달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질량과 나라는 질량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달에 갔을 때 달의 중력이야. 내가 태양에 갔다고 쳐. 타 죽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태양에 갔어. 그러면 태양 중력은 뭐냐? 태양이라는 질량과 나의 질량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태양 중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내가 지구에 있냐, 달에 있냐, 태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세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고. 왜?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 태양의 질량 자체가 다 뭐하기 때문이야?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중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지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중력 그러면 무슨 중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언급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달의 중력은 그러면 상상을 펼치란 얘기야. 니들이 어디 갔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달에 갔을 때 생각해봐. 그게 달의 중력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푸는 중력은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앞으로는 의미하게 될 겁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왜? 우리나 물체나 다 어디 있으니까? 지구에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얘를 뭐라 그럴까? 중력이라 그러는데 중력도 두 글자인데 이걸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와 질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얘들아 봐봐. 이런 얘기야. 중학교 때부터 나오고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매번 중력과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런 거 봐. 지표면 있어. 지구 표면. 여기에 1kg이 물체 A가 있고요. 5kg의 물체 B가 있다고 치자. 지금 표시한 거 1kg, 5kg 뭐 표시한 거니? 질량 표시한 거야. 킬로그램이 질량의 단위예요, 얘가. 알겠니? 질량 자체는 힘이 아니야. 질량은 뭐냐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의미해. 물질 고유의 양. 알겠어요? 얘는 A가 1kg짜리예요. 이 1kg이라고 하는 건 이 A가 가지고 있는 물질 고유의 양이란 뜻으로 질량이야. 얘를 달에 가져갔어. A를 달에 가져갔을 때 얘 질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질량 안 변해. 질량은 그 물질, 현재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질량이라고 한다고. 1kg은 지구에서도 1kg이고 달에 가져가도 1kg이고 태양에 가져가도 1kg이야. 질량은요, 정의 자체는 물질 고유의 양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단위는 뭘 쓴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불변의 값이야. 여기서 불변이라는 뜻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물체가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아니면 안드로메다에 가든 블랙홀에 들어가든 간에 1kg짜리는 그냥 1kg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 A와 B의 무게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A의 무게는 무슨 뜻이냐? 지구라는 놈이 A를 얼마로 당기느냐, 그걸 A의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의 무게는 얼마니? 지구라는 놈이 B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느냐, 그걸 B의 무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무게는 질량에다가 그 전체의, 지구면 지구, 달이면 달, 그 전체의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하면 무게가 계산된다. 그러니까 무게와 질량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무게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고?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가 된대. 그러니까 얘 1kg이야. 얘 무게는 얼마니? 지구 중력 가속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9.8 m/s 제곱. 얘가 지구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9.8을 2kg에 곱하면 A의 무게가 나오게 돼. A의 무게는 그래서 얼마야? 9.8이 되겠지. 그리고 무게를 계산했단 말이야. 무게의 단위는 뭐의 단위하고 같아? 얘가 힘이라 그랬잖아. 힘의 단위하고 같아. 힘의 단위 뭐 쓰는 줄 아니? 뉴턴 써, 뉴턴. 그래서 A의 무게는 얼마예요? 1kg이에요가 아니야. A의 무게는 9.8 뉴턴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B의 무게는 얼마니? B의 무게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고? 9.8을 곱한다고. 9.8 곱하면 얼마 나와요? 49 뉴턴. 당연히 어쨌든 느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듯이 질량이 크면 무게도 뭐 한 거야? 큰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9.8을 곱하기 때문에 질량이 5배면 무게도 몇 배가 되는 거야? 5배가 되는 거야.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무게라고 하는 값은 변할 수 있는 값이야. 왜냐면 얘를 달에 가져갔어. 상상해보세요. A를 달에 가져갔어. 달에 가져갔을 때 A의 질량은 얼마야? 1kg. 1kg은 변하지 않는다고, 달에 가져가도. 근데 달에 갔을 때 무게는 얼마니? 그러면 그때도 9.8N이야? 아니야. 왜냐면 달에 갔을 때는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 달라지겠지.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가 9.8이잖아요.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의 몇 분의 몇이 될까? 6분의 1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달의 중력 가속도는 대충, 이거 6분의 1 하면 대충 얼마냐?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9.8 나누기 6 m/s 제곱. 이게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달에서의 이 물체의 무게는 그러면 1 곱하기 6분의 9.8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 값을 곱하면 달에서의 무게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9.8N에 얼마를 하는 얘기야? 6분의 1을 하는 얘기지. 지구 무게의 6분의 1이 달에서의 무게야. 무게가 달라진다고. 질량은 안 변하지만.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그래서 질량과 무게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인지 알겠니? 태양 가면은 어떻겠니? 내가 1kg의 물체를 가지고 태양에 갔어. 태양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 중력 가속도의 약 30배. 30배 정도. 아시겠어요? 30배 맞나? 300배였나? 30배 될 거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어떤 거야? 지구에서 느끼는 무게보다 태양에 가면 몇 배 무거워진다는 얘기야? 30배 무거워진다. 지구에서 이 팔 하나 드는 거 1도 아니지? 근데 태양 갔을 때 내 팔 하나 드는 게 이런 팔덩어리 몇 개를 드는 거하고 똑같아. 30개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힘이 들어야지만 들 수가 있어. 뭔 얘기인 줄 알겠니? 그러면 태양 가면 태양의 뭐 뜨거운 정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태양 갔을 때 내 스스로 내 몸을 서 있기가 힘들어. 왜? 서 있으려면 개념이 이거야. 태양 가서 내가 서 있으려면 나와 같은 사람 몇 명을 내가 업고 서 있는 거야. 30명 업고 서 있을 정도의 근력이 있어야지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니? 태양 가면 서 있을 수조차 없다. 그렇게 중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게 힘이라고 하는 거라고. 힘. 특히 중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힘, 중력, 마찰력, 탄성력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포인트는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중력. 일반적으로 중력이란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박한 개념으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무게가 곧 중력이란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요 문장 꼼꼼하게 봐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이래. 아, 이 문장이 무슨 뜻을 내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 줄 알아?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서로 당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도 누구를 당겨? 물체도 지구를 당겨. 그러니까 나 지금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어. 그게 나의 몸무게란 뜻이야. 무게가 중력이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지구를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당기고 있어. 알겠니? 누가 더 세게 당기는 줄 알아?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과 내가 현재 지구를 당기는 힘 누가 더 세게 당길까? 서로 당긴다 그랬잖아. 힘의 크기 같아. 알겠어요? 아까 1kg짜리 물체 있었잖아. 지구가 당기는 힘이 몇 뉴턴이었어? 9.8뉴턴이었다고. 그러면 1kg짜리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몇 뉴턴이야? 역시나 9.8뉴턴이야. 서로 당긴다. 그 뜻이야. 내가 벽을 밀어. 얼마의 힘으로? 100뉴턴의 힘으로 민다고 쳐요. 내가 벽을 밀면 그 순간 벽도 나를 어떻게 해? 밀어. 얼마의 힘으로? 100뉴턴으로. 힘은 서로 작용하는 게 힘이야. 그리고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A가 B에 힘을 가하는 순간 반드시 B도 A한테 힘을 가한다. 둘 중에 누가 더 센 힘을 가해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한다. 내가 지구를 당긴다, 지구가 나를 당긴다.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고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알겠니? 어쨌든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력의 크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중력의 크기 계산은 물체의 질량,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이겠지, 곱하기 지구 중력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곱하면 된다. 통상 지구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9.8이에요. 가속도에 대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무슨 뜻이야?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무슨 뜻이에요? 초당 속도 변화가 9.8 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진다. 의 개념이 가속도의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잠깐 쉬자.